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오늘 드디어 닌자고 신제품들이 출시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부터 사셨나요? 저는 뭐부터 만들지 고민을 하다가 이 워지라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다가 이 제품부터 조립해봤습니다. 바로 닌자고 715 끝없는 바다의 사원입니다. 가격은 159,900원, 브릭스는 1060개, 미니피규어는 7개가 들어있어요. 끝없는 바다의 사원은 이름처럼 바다 깊숙이 존재하는 신비로운 사원입니다. 바닷속 사원에는 멀로피안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곳에 바로 워지라도 잠들어 있습니다. 이 시즌 15의 새로운 무대인 이 사원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닌자고 친구들에게 펼쳐지게 될까요? 이번에는 이 바닷속이 무대이다 보니까 박스부터가 굉장히 파랗고 곧 다가올 여름에 딱 맞춰가지고 좋은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닌자들이 게임 속으로도 갔다가 섬으로도 갔다가 이번에 바닷속까지 갔는데 한 닌자고 시즌 20쯤 되면은 외계인들이랑 만나고 있을 거예요. 박스 아트를 보시면 이번 시즌은 주인공이 니아이기 때문에 여기 커다랗게 니아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 박스 아트에는 워지라랑 바다의 신전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 이 그림만 봐서는 워지라가 대체 얼마만한 사이즈인지 가늠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이런 잠수함도 이제 여러 제품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박스 뒤를 보시면은 제품의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밑에는 기믹들이 역시 쭉 나와 있고 이 워지라가 쇠사슬을 끊는 기믹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피규어는 총 7개로 카이, 니아, 멘토마르, 글루티누스, 칼마, 마레가드 2개가 들어있어요. 이 미피 구성이 상당히 괜찮은데 특히 벤토마르랑 글루티누스는 이 제품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카이와 니아입니다. 이번에는 바닷속이 무대인 만큼 카이는 스쿠버 복장을 하고 있고 니아는 각성한 모습이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이 잠수복 복장이 되게 고퀄이더라고요. 머리에는 수경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클리어 브릭으로 구분을 해 주었고요. 벗겨보시면은 등에 메고 있는 산소통은 다리랑 목에 걸어 가지고 고정을 해주시는 방식입니다. 아니 근데 산소통에도 이놈의 칼은 하나씩 꼭 수납을 할 수 있네요. 이런 거 좋죠. 얼굴은 환한 표정, 뒤에는 웃는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옷은 진짜 잠수복 그런 디자인인데 상의에 카이의 글자도 쓰여있고 발에는 오리발을 착용해서 되게 귀엽기도 하고 막 세워놔도 잘 서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뒤에는 앞이랑 비슷한 디테일의 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는 이런 작살총에다가 위에 마체테를 달아놓은 형태인데 이거 되게 새로운데요? 이 제품에는 카이의 잠수함도 하나 들어있는데 딱 그냥 손바닥만한 사이즈고 되게 귀여운 디자인이죠. 뒤에는 이런 수리공 같은 게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돌아가고 앞에 이 캐노피를 열어서 카이를 살짝 눕혀가지고 탑승시켜주시면 됩니다. 딱 이번 시즌에 잘 어울리는 탈 것인 것 같아요. 니아는 거의 커스텀 미피 수준으로 퀄리티도 정말 좋고 너무 이쁜데 이렇게 주변에 물이 막 휘몰아치는 그런 표현을 브릭으로 굉장히 잘 표현해줬어요. 이 다리에 달려있는 물파츠도 정말 디테일하고 머리를 보시면 하늘색인데 약간 보랏빛이 돌아서 되게 이쁘고 얼굴은 이런 노멀한 표정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몸에는 역시 물결물결이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 등 부분에 니아의 글자 N이 표시되어 있죠. 벤토마르와 칼마입니다. 둘은 형제지간이지만 사이가 굉장히 나쁘고 벤토마르가 칼마의 이복 동생이어서 딱 봐도 생김새부터가 완전 다르죠. 벤토마르는 멀로피안 중에서는 가장 잘생긴 캐릭터인데 이런 헤어 파츠도 굉장히 멋지고요. 얼굴은 진짜 쾌남, 웃는 얼굴 하나와 뒤에는 환한 표정이 있죠. 옷은 사슬을 엮은 가벼운 차림이고 뒤에도 비슷한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요. 무기는 이런 창을 사용하는데 이번에 나온 무기들이 다 이렇게 날이 꾸불꾸불 하더라고요. 등 뒤에다가 무기를 껴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오리가 하나 들어있는데 저는 벤토마르한테 이렇게 태워주었어요. 엄청 잘 어울리지 않나요? 칼마르는 와 진짜 얘는 무슨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것 같이 고퀄이긴 한데 왜 이렇게 정이 안 가지? 얼굴은 진짜 바다에 사는 생물처럼 지느러미들이 막 달려있고요. 몸에는 이게 멀로피안 패션인가봐요. 이 사슬들을 감고 있고 이 문어가 모티브이기 때문에 다리는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뒤에는 뭔가 갑옷 같은 디테일이 그려져 있네요. 무기는 이런 포세이돈이 쓰는 것 같은 삼지창을 사용하는데 밑에도 조그만 날이 들어가 있어요. 글루티누스와 마레이가드입니다. 칼마의 부하들로 마레이가드는 리얼 쫄병들, 글루티누스는 과학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과학자가 꿈이
글루티누스는 다리 때문에 그런지 약간 데디노레그도 떠오르고 얼굴은 마레이가드랑 똑같이 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런 것도 하나 달려 있어요. 하반신은 기계 다리로 밑에 이런 투명한 것도 달려 있고 문어처럼 다리가 여러 개 달려 있어요. 약간 몽키키드의 기계거미 같기도 하네요. 무기는 돋보기가 들어있는데 얘가 주로 하는 일이 폭풍의 부적을 복제하기 위해서 이런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마레이가드는 똑같은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얼굴은 아까 봤던 그 글루티누스랑 똑같고 몸의 프린팅은 조금 다른데 이 배에 왕자가 있어가지고 이 갑옷을 명치 부위에만 방어력을 집중시킨 것 같아요. 다리에는 오리발이 있는데 얘는 오리발이 좀 필요 없지 않나? 약간 멋으로 착용한. 뒤에는 마찬가지로 비슷한 갑옷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는 역시 날이 좀 휘어진 검이랑 아니면은 이런 짧은 삼지창을 사용합니다. 이제 본품을 보시면 이번에 컬러 자체가 굉장히 잘 뽑힌 것 같아요. 높이는 26cm, 폭이 57cm로 이 사원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정도의 크기로 나왔는데 워지라가 생각보다 좀 작게 나온 것 같아요. 2021년 6월에 출시된 끝없는 바다의 사원은 아쿠아마린 컬러를 사용해 바다에 어울리는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고 워지라를 속박해 놓은 감옥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자로 펴놨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 메이플 스토리 맵처럼 2D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접을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접어가지고 이렇게 사원을 보시면은 약간 3D 느낌으로다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서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좀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 하나씩 떼어내서 보여드리면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떼어주시고 여기도 떼어주시면 사원의 구성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운데 이 가장 큰 사원, 그리고 이 왼쪽에 감옥, 그리고 이 워지라를 속박해 놓은 이 장소까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원의 센터부터 보시면은 1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또르륵 있고 입구가 굉장히 크게 뚫려 있죠. 근데 만약 침입자가 오는 거라면 바로다가 창살로 넘어뜨리고 디스크 슈터로 콤보 공격까지 가해가지고 거의 뭐 1층은 사원이 아니라 함정카드 수준인데요. 내부에는 아뮬렛이 하나 보관되어 있고 안쪽에는 그 미술 시간에 그 보고 그리는 것 같이 석고상이 하나 놓여 있네요. 그리고 바깥에 잠깐 보시면은 요런 조개가 하나 있는데 요걸 밀어주시면은 안에 진주가 들어있어요. 요런 깨알 디자인과 기믹 좋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시면 이번에 지붕은 이런 곡선 느낌으로다가 표현을 해 주었고 앞에도 브릭을 붙여가지고 좀 더 그런 느낌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삼지창을 포인트로 사용해서 딱 바다에 있는 신전 느낌을 잘 살려준 것 같네요. 안쪽에는 워지라의 그림이 그려진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거 통통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반대에는 이런 것들이 좀 놓여있고 생각보다 건물 내부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감옥을 보시면은 앞에는 이렇게 감옥이 있고 뒤에는 스프링 슈터가 달려있는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감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1층에는 감옥을 열어서 잠깐 이 촌스럽게 문고리를 자꾸 여시는 거 아니겠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문 자체를 떼버려가지고 들어가는 게 유행입니다. 아셨죠? 이런 기믹이 하나 있고 안에 공간이 감옥치고 꽤 넓은 편이죠. 한 명 넣어주시고 다시 닫아줄게요. 위로 올라가 보시면 지붕은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좀 더 축소된 버전이고 앞에다가 독특하게 이런 브릭을 또 붙여주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스프링 슈터가 달려있는데 옆에 여분의 미사일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조준을 해주시고 발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워지라가 속박되어 있는 이 장소를 볼 텐데 확실히 워지라 하나만 놓는 것보다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 놓는 게 훨씬 더 풍성해 보이고 멋지긴 하네요. 일단 워지라를 먼저 보고 싶은데 좀 풀어줘야겠죠. 이 뒤에를 돌려주시면 바로다가 사슬이 딜롱 이렇게 해체가 됩니다. 되게 간단한 기믹이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돌려주시면은 딜롱. 워지라는 긴 뱀 형태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뭐 서양보다는 동양의 용과 가까운 디자인이죠. 배에다가 부적을 하나 보관할 수 있고요. 뒤에 꼬리는 조금 짧은 편인데 이 불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얼굴은 오버로드 얼굴 브릭을 사용했는데 이 눈의 프린팅은 좀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앙, 눌러주시면 앙, 눌러주시면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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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뒤에 고무로 연결되어 있어서 입을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워지라가 이마에 부적 2개는 넣고 다니는데 이거는 조그매가지고 1개만 겨우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잠깐 배에 자리가 좀 비니까 폭풍의 부적을 여기다 껴주시면은 어떻게든 부적 2개는 낄 수 있겠네요. 따란.
그리고 이 워지라랑 비슷한 제품으로 옛날에 이 위대한 파괴자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은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이 위대한 파괴자가 머리도 훨씬 더 크고 이따시만 하죠. 그리고 꼬리를 비교해 보셔도 꼬리가 좀 더 길게 나와가지고 뭔가 얘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대신에 그래도 이 워지라가 요즘에 나온 제품답게 이 세세한 디테일의 표현이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워지라가 떠난 자리에는 아까 떨어진 사슬들이 나뒹굴고 있고 여기에는 간단한 아이템들이 비치되어 있네요. 사실 여기는 워지라를 빼면은 딱히 볼 게 없더라고요. 스티커가 사용된 곳을 보시면 주로 워지라의 몸의 디테일을 표현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쓰였고요. 사원은 이런 심볼이라든지 곳곳에 무늬들을 스티커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딱 신전의 반 정도 쓰이고 나머지 반은 워지라에 사용된 느낌이에요. 오늘의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각 항목당 5점 만점으로 4가지 항목을 볼 건데요. 가격은 2점. 구성이 정말 좋은 제품인데 이번에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더 다 비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퀄리티는 4점. 아니 이 워지라랑 사원을 왜 세트로 묶어놨나 했더니 뭐 스토리상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워지라의 조금 빈약한 점이라든지 이 내부 디테일이 부실한 거를 서로 같이 두면은 조금 보완되는 게 있어서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나온 미피들은 정말 역대급 퀄리티입니다. 기믹은 3점. 기믹은 그냥 딱 평범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워지라의 사슬이 떨어지는 이런 기믹은 좀 재밌었지만 저를 만족시키려면 좀 더 센 거를. 조립 재미는 4점. 일단 구성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조립이 정말 재밌고 이 워지라 만들 때 너무 설렜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총점은 20점 만점에 13점으로 이 본품인 사원이 오히려 좀 덤인 느낌이고 이 워지라랑 미피들이 본체인 느낌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717호 끝없는 바다의 사원을 리뷰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15의 바닷속 느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따바!